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덤덤하게 약보합 정도로 끝나줬습니다. 하락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는데 조금 다행이다 싶은데요. 며칠 전 강세장 대비했을 때 시장의 힘이 많이 이렇게 좀 소진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대부분 종목들이 좋지 않았고요. 그나마 이제 저 PBR 관련주들, 자산 관련주들이죠. 어제 이어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저 PBR주들이 오늘 살짝 반등해 주면서 전체 시장에서는 그런 대로 그런 쪽이 좀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가지신 종목들 대부분이 아마 7, 80%는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합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24%, 2623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요. 마이너스 0.04%, 84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판을 보시면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체 시장으로 보면 오른 종목 빠진 종목이 비슷해요. 그래서 시장 전체 분위기는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장에 이제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가 9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0조가 안 되죠. 어제만 해도 약세장이었어도 11조였는데요. 9조 4천억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시장이 활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거래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7조 2천억입니다. 코스닥은 더더구나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의 거래가 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오늘 하루는 어제 이어서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합 지수 이렇게 거래소 일봉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가장 큰 특징이 요 21선 생명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선이라고 그랬죠. 요 위에 이렇게 위치했던 시장은 그런대로 매매할 만한 시장이지만 최근 근 한 10일째 이렇게 21선 아래에서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선 21선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죽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유럽 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아래로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애플 또 테슬라 이런 것들이 그래프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런 글로벌 어떤 흐름을 좀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밑에 여기 이제 추세 바닥이죠. 근데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반등해 줘야 되는 요 지지선에서 정확하게 한 3일 정도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반등해 주고 있다. 요 선에서는 그나마 기관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기관들이 아직 과감하게 강하게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지수 그 수치가요. PBR로 봤을 때 0.88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그동안에 폭락을 많이 경험했지만 PBR 기준에 있을 때 0.8m로는 내려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PBR 요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권에 좀 다다른 거 아닌가. 막 그런 시각 때문에 기관들이 요 바닥권에서 지지선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급에서 기관이 조금 들어와 주면서 바닥을 좀 다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오늘 하루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그어볼까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좀 힘이 없는 그런 시장 같죠. 메가리가 없는 시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크게 올라주지도 못하는 아마 지금 돈이 있는 고객들도요. 주식을 쉽게 지금 사지 않고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거래 대금이나 지수나 여러 가지가
짙은 관망세에 이렇게 접어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거래소에서 2,800억, 코스닥에서 520억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로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요. 그동안에 줄기차게 매수 우위했던 이 매수 기조에서 매도 기조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장 그동안에 끌어왔던 매수 주체 리더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수급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반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1,800억, 코스닥에서 8,7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규모가 좀 줄긴 했지만 개인들이 여전히 매수 우위하고 있다. 기관이 거래소에서 850억 매수 우위해 준 것도 눈에 띕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관들이 매수 우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면서 수급이 좀 망가졌는데 기관들이 조금 사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그동안에 매수 주체별 그 수급 현황을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지금 외국인들입니다. 4월 11일까지는 12일까지는 이렇게 빨간색이죠. 많게는 1조, 뭐 적게는 한 2천억 이렇게 해서 계속 매수 우위하다가요. 4월 15일 이후로 이렇게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한 2,800억. 이게 이제 거래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7,400억. 어제는 굉장히 컸죠. 그 전날에 3,400억.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다가 근 한 10일째 이렇게 매도로 바뀐 게 시장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눈에 띄시죠. 개인들은 이렇게 근 한 10일째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장이 많이 빠지면서 개인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변화는 아니지만요. 좀 눈여겨볼 대목이 최근 한 3, 4일간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한 7,800억이니까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 우위로 일관했던 기관들이 3일 전에는 240억, 어제는 7,800억, 오늘은 85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바닥권에서 기관이 좀 이렇게 가담해 주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감을 취하고 있다.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지금 버텨주는 분위기죠.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연기금이 이렇게 근 한 10일째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는 거가 보이시죠. 그래서 연기금이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기관으로서 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합지수 제가 보여드렸지만 밑에 지지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하방 경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그 외국인들 추이 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310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대량으로 매수하던 것에 비하면 추세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매수한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KB금융 이런 쪽으로 한 30만 주씩 이렇게 매수 우위했죠. 이쪽 그 저PBR 주들이 그동안에 조정을 먼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게 조정을 받았다가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들어오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부에서 주주 환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PBR 주가 이제 대표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염려가 있었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은 확실하게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조금 작용하지 않나. 정부 의지가 좀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그 저PBR 주들, 자산 가치가 높은 자동차, 그 다음에 대기업 지주사들, 그 다음에 금융 지주사들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살짝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쌍끌이를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55조 4천억입니다. 큰 변동 없죠.
연으로 이렇게 보면요. 작년 연말 이후 꾸준히 지금까지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죠.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최근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면 약간 돈들이 좀 빠져나갔죠. 그러죠? 그래서 시장이 한 200포인트 넘게 빠졌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항상 후행 지표다. 장이 올라가면 좀 뒤늦게 돈이 들어오고 장이 빠질 때는 좀 뒤늦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여기서도 여실히 그런 게 좀 보이시죠? 신용융자금 19조인데요.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최근에 200포인트 넘게 빠졌기 때문에 아마 꼭지에서 신용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근한 담보 미달 수준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잔고가 살짝 줄었습니다. 작년 연말 이후에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 한 달간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수도 이렇게 보시면 9,800억이니까 여전히 1조 가까이 미수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작년 연말 이후로 이렇게 단타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지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펀드도 보면 108조입니다. 근데 4월 5일 날 보면 110조였죠. 그러니까 한 며칠 사이에 한 2조 정도가 펀드에서도 돈들이 좀 빠져나갔다. 고객 예탁금하고도 비슷한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가 어제 0.67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하락이 상당히 깊었다가 살짝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1선, 61선 깨고 급락을 했다가 살짝 이렇게 돌렸죠. 한 이틀간. 그래서 요게 이제 하락이 좀 멈추면서 좀 돌아설지 그래프만 놓고 보면 조금 기대를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나스닥도 이렇습니다. 21선, 61선 깨지고 이렇게 하락이 깊었는데 살짝 이렇게 양봉이 났죠. 어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전날 10% 빠졌다가 어제 4%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절반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요.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S&P 500 비슷하죠. 어제 약간 반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도 어제 약간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전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그림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니케이 일본 시장 오늘 0.3%, 미국 시장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만 플러스 0.97%, 비슷하죠. 독일 플러스 0.7%, 프랑스 0.2%, 미국 시장하고 전체 그 흐름이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오늘 마이너스 0.6%,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1.6%. 바닥에서는 이렇게 좀 돌아선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시장하고는 조금 반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중국 시장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 미국 주요 종목 한번 보죠. 애플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나스닥이나 S&P 500하고 비슷해요. 하락이 아주 깊었다가 살짝 이렇게 양봉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0.5% 올라줬고요. 테슬라도 한번 보면 어제 3.4% 빠져줬습니다. 반등을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그 테슬라 영향을 우리 이제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엔비디아 또 봐야죠. AI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 어제 이제 4.3% 올라줬습니다. 근데 그 전날 10% 빠졌던 것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 그림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그동안에 미국 시장을 이렇게 끌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서 이렇게 시장을 끌고 왔는데 최근 한 달간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제 같은 경우 10% 빠졌다가 어제는 다시 한 4% 정도 반등하면서 살짝 이렇게 바닥에서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림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당장에 이렇게 상승으로 좀 돌아서기는 벅차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조금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파마 리서치 어제 아마 장이 끝나고 한 5시쯤에 M&A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전혀 엉뚱한 얘기였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아마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이제 시간 외에서는 상당히 큰 폭 오르고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종가가 마이너스 5.7%인데요. 장중에 13%까지 빠졌다가 5%로 이렇게 마이너스 5%로 끝났는데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3%에 이렇게 팔았다는 거는 이 종목이 보여준 어떤 그 돌발적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물건을 많이 갖다 내다 판 것 같고요.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나신 분들은 미련 없이 아마 팔으셨을 것 같은데 그 물건을 오늘 이렇게 다 받아준 거가 저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파마 리서치를 상당히 가능성을 갖고 이렇게 사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에 이제 파마 리서치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실적이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사모펀드가 왜 이렇게 많이 살까 그런 의문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제 오늘도 이렇게 거듭 이렇게 사모펀드는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친구들은 어떤 그 목표가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M&A 얘기도 어제 나온 얘기지만 그런 내용들도 미리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모펀드라는 게요, 굉장히 영악하거든요. 일반 기관 투자하고는 또 다른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또 어제 재료가 노출됐는데도 매수 우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제 나온 얘기로는 이제 그 대주주가 지금 현재 그 파마 리서치가 시총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프리미엄 한 8천억 정도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대주주 지분이 지금 보니까요. 정상수 외 구인이 3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조에 팔린다고 그러면 근 한 8천억 가량이 대주주들 손에 쥐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요 8천억이라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웬만한 자동차 공장 하나 짓는데 한 1조면 된다고 그럽니다. 8천억이면요. 지분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다 인수할 수가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갈 때 현금을 좀 챙기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사업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어디로 인수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대주주보다 훨씬 더 자금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한테 넘어간다고 그러면 파마 리서치는요, 여기서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데로 헤지펀드나 이런 데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굉장히 갈릴 텐데요. 오늘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저점에 tum에 나온 물량들을 일거에 다 걷어가서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건 상당히 저는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오늘 물건을 받아간 세력들이 뭔가 좀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요. 좀 오늘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이다. 어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수급으로 봐서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직까지도 왜 파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CTC 바이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파마 리서치하고는 규모 자체가 한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그만 회사 사기 위해서 이 큰 회사를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말 같고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겠죠. 또 M&A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가지고 주가가 많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때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둥그렇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대량으로 됐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사모펀드 쪽에서는 내용을 좀 알고 있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시킨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파마 리서치 M&A가 그렇게 나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이런 그 그래프나 수급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금년에 아마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소액주주 의무 공개 매수 법안.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았을 때 그거를 사가는 측에서는 대주주 그 사간 그 가격대로 소액주주들 물건도 같이 사줘야 된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주주들만 비싸게 팔고 소액주주들은 좀 소외가 되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자 그런 차원인데요. 요게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가 되던 건데 아마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통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죠. 어제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을 강력하게 앞으로 밀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소액주주 의무 공개 매수 이것도 아마 그 범주에 드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가 당장에 이렇게 뭐 결정이 나오고 팔리고 그러지는 않겠죠. 일단 시장에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소액주주들이 또 이런 혜택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붙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법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지금 가격이 이제 11만 7천 원인데 근한 20만 원대에도 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는 그렇게 조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지금 이익이 많이 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이제 그 확실하지 않은 변동성이 큰 이런 시장을 피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좀 이렇게 현금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애매한 가격이라고 그러면요. 조금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현대로템도 최근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꾸준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도 보면요. 기관들이 꾸준히 이렇게 사주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은 근 한 달간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많이 살 때는 140만 주도 샀는데요. 오늘 또한 22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제 3호, 투신, 보험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이 조금 가장 안정된 그런 주식이 아닌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프 이렇게 모양을 보면요. 최근 그 시장 전체 그 종목들 그래프가 대체로 상투를 찍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인데요. 물론 현대로템도 앞에 고점에서는 살짝 이렇게 밀려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모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은 신고가를 낸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재료 놓고 보면 폴란드 관련해서 최근에 수은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이제 해결이 되고 있고 특히나 정부가 이 방산 쪽에 상당히 그 정책 지원 의지를 아주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은법 통과 같은 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현대로템은 어쨌든 폴란드, KT전자 관련해서 방산업종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추세가 무너져서 음봉이 몇 개 나기 전까지는 현대로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체 시장은 재미가 없지만 몇몇 종목들 중 현대로템이 아주 대표적일 텐데요. 야무지게 가고 있다.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CJ 대한통운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 시장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서 그나마 기관들이 좀 사주는 그런 종목들이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 종목이 CJ 대한통운일 수도 있겠는데요. 작년 연말에 제가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사주는 종목이다. 그래서 추천을 해서 상당히 큰 폭 시세가 났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업체하고 계약이 불발될 것 같다. 그러면서 조정을 한 3달 동안 꾸준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격이 좀 낮아졌는데요. 최근에 와서 연기금이 다시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일 이렇게 조금씩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꾸준히 이렇게 좀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CJ 대한통운은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고 수급 면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가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어려울 때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눈에 좀 띄는 게요. 요게 이렇게 21선인데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에 매물대가 요게 매물 집중되죠. 그 매물 집중대도 이렇게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수급 구조가 조금 더 좋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근 3개월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대형 호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등 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가담하면서 이렇게 반등시켜주고 있다. 해외 직구 관련해서는요, 요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 정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런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좀 들어가 사놓고 기다리면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매력이요,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은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CJ 대한통운도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전 비주온도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조금 사주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최근 좋지 않은 시장에서 그런 대로 수급 측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시장이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한 1,100원 빠졌어요. 그래서 한 이틀간 이렇게 빠지고는 있는데 수급이 더 중요하죠. 수급을 이렇게 보면 연기금이 근 보름째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000주 매도 우위했네요. 그렇지만 추세를 봐야죠.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투신도 이렇게 보시면 어제 오늘은 살짝 팔지만 그동안에 뭐 적게는 2만 주, 많게는 5만 주 이렇게 사고 있다. 보험도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급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좀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수 우위니까 그런 대로 수급 문제에서 쌍끌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이죠. 앞에 고점이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요 앞에 고점에서 조금 버벅대고는 있습니다. 오늘 요 앞에 고점 밑으로 이렇게 음봉이 살짝 나기는 했는데요. 요 밑에 21선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워낙 어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흐름을 조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더전 비주얼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거가 일봉 보지 말고 주봉을 보자, 좀 길게 보자 이런 말씀 드리죠. 이렇게 봐도 많이 지금 빠져 있죠.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요 매물대, 이제 이 매물대를 살짝 이렇게 벗어난 수준입니다. 근데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8만 원대 정도의 매물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반등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급등 국면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최근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요. 더전 비주얼 정도면 한 연말까지 좀 길게 보고 좀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최근 시장에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비슷한 시각에서 덴티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수급에서 연기금이 이렇게 근 한 10일 동안 꾸준히 이렇게 매일 10,000주, 18,000주, 15,000주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투신들도 이렇게 같이 가담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저가에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주식을 쓸어 담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렇게 뭐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살만한 가격이다 하는 그런 상징인 것 같아요. 연기금에서 이렇게 사는 거는요.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근 한 반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면서 요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살만한 그런 가격대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 윈드 같은 것들요. 이렇게 보시면 요 가격대에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
미국에서 보조금이 2029년까지 하면 근한 1조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업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이다 그러지만 이제 그 보조금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회사에 큰 금액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S 윈드는 이렇게 보시면 요 가격대는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요 가격 정도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예전부터 제가 CS 윈드는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지루하실 텐데 지금이 고비 같아요. 요 가격대에 이렇게 잘 버티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좀 극복해 낸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그렇게 매물이 두텁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는요, 각 증권사들에서 CS 윈드를 목표가를 한 7만 원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워낙에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매수 추천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실적주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또 성장주이기도 하죠. CS 윈드 풍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어쨌든 해외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엔비디아 AI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 지금 조정을 아주 깊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요. 전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꾸준히 사주는 그래서 수급이 그런 대로 양호한 그런 종목 위주로 그런 대로 좀 매매할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종합지수 그래프 이렇게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려드렸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지선이 지금 되고 있다. 이 지지선에서 지금 기관들이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기관이 아주 과감하게 지금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 지지선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요. 여기에서 이제 크게 오르거나 그러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어적으로 살 때는 좀 호가를 아끼고요.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조금 팔아주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종목은 그나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종목들 기관이 이렇게 저점에서 가담해 주면서 하방 경직이 아주 단단한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